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중 무역전쟁 11번째 영상이고요. 제목은 공성전의 서막을 알리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굉장히 큰 이슈들도 많았고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장 좀 중요하거나 영향이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은 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앞서가지고 이번 유엔 총회에 있어가지고 거의 대한민국이 장악을 했다, 거의 압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BTS 연설부터 문재인 대통령 연설까지 대단한 것 같아요. BTS 같은 경우는 과거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보다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한테 주는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좀 한번 이 영상 한번 연설하는 거, BTS RM이 이 연설하는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금 유엔 연설에 있어가지고는 이 대한민국 이슈 이외에 이제 트럼프 연설이 있었고 그 각국의 정상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미국과 미국 이외의 국가 간의 대립 구도가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부터 해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제 진영 싸움에 있어가지고 미국과 이외의 국가들로 나뉘고 있는 게 점점점 뚜렷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 이제 FOMC에서 얘기했던 그 금리 인상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US 데프트.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 문제인데 보시면은 이게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US 데프트 clock.org라고 들어가시면은 좌측 상단에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가 실시간으로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 잠깐 샷을 떴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제 제가 샷을 뜬 거기 때문에 지금은 부채 금액 자체가 이 금액보다는 더 많이 나타나실 거예요. 여기 접속해 보시면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은 워낙에 많은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미국의 부채가 증가하는 규모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FOMC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은 선택이 아니고 그냥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시점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 타이밍이고요. 이 타이밍을 놓쳤을 때는 미국이 꽤나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12월, 그리고 내년 3번 정도, 그리고 후내년에도 1번에서 2번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제롬 파웰이 12월에 추가 인상, 그리고 내년에 3번 정도, 2020년에는 1번 정도 예고를 하고 있죠. 지금 많이들 우려하는 부분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역전 현상으로 인해서 한국의 외화 자금들이 달러가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미국과 한국 간의 이 금리 0.5% 때문에 막 과도하게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동안에 꽤 많이 외화가 나가고 있긴 한데 이 흐름은 그냥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국이라든지 다른 이제 나라들이 증권 시장에 있어서 종목들이 지수에 편입되다 보니까 MSCI나 이제 러셀 지수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션 자체가 내려가는 거죠. 비율 자체가 떨어지면서 자동적으로 비율이 줄어드는 거지 단순히 이 금리 역전 현상으로 가파르게 지금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국면이 만약에 완전히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나갔던 외국의 자본들이
한국으로 회귀할 수 있는 상당히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이 단순한 금리를 보시는 것보다는 한국의 이제 가계부채 그리고 기업부채 부실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고용 지표도 좋고 물가 상승률 여러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은 미국은 금리를 올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이 영상 말고 9.13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잠깐 올려드렸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영상 보시면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게 뎁트 인덱스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잠깐 그 부분만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것 자체가 크게 부담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지금 미국에서는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리먼 사태 이후로 지금 이 통화량 증가가 달러가 시중에 이제 풀리는 속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달러가 시중에 풀린다는 얘기는 미국의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달러가 계속적으로 풀린다고 해서 이게 망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부채가 증가하면 또다시 달러를 찍어가지고 이거를 상환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축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 지금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그 달러가 생긴 이후로 계속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데 기축통화로서의 신뢰도가 계속적으로 이제 의심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달러에 대한 이 신뢰도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러를 대안할 수 있는 새로운 커런시를 찾는 게 지금 국제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지금 뒤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기존의 가상화폐랑은 좀 차원이 다른 속도의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이제 미국 입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얘기했던 게 트럼프는 러시아가 아닌 중국이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이걸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국면이 됐다고 말씀드렸던 이제 구도가 진영이 이제 나뉘었잖아요. 유럽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점점점 이제 유럽 연합과 중국과 러시아가 더 긴밀하게 가져가면서 이제 미국은 이제 독고다의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무역 분쟁에서 지금 이제 군사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어디 하나에서 실질적인 군사 움직임이 생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포커스를 크게 맞추고 있는 그 트럼프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게 이제 북한이죠. 한반도인데 여기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조금 풀어주자는 입장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미국이 조금 더 끌고 갔다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시점이 되어서 이제 극적으로 타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겠죠. 중동 지역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이란도 그렇지만 이란은 원래 이제 미국 입장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사우디랑 미국이랑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미국과 중국과는 매우 긴밀한 관계거든요. 근데 이게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요구 조건을 사우디가 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미국은 그 이면에 보면은 미국이 사우디나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현재 유가를 보시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명절 동안에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주유를 이제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2008년도 그때는 유가가 2,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갔다. 한 1,600원, 뭐 1,650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300원 이렇게 하다가 지금 꽤 많이 유가가 올라간 것을 저희도 실제 체감할 수도 있고 실제 유가 가격을 보시면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고요.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중동 국가라든지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이제 반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우디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러시아에게 손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 손을 뻗친다는 것은 중국에게도 뻗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유가 생산 규모의 석유 생산량에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합의를 하는, 원래 사우디랑 미국이랑 긴밀한 관계였는데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오일 파트너십을 러시아랑 사우디가 맺었다는 기사가 9월 17일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다시 사우디와의 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우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입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우디 원전 문제가 있어요. 원전이 현재 내기 관련된 부분, 내기는 러시아로부터 수주를 하고 있고요. 수주를 냈고요. 러시아에서 이거를 수주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원전은 계속 입찰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 명단에 미국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 원전 관련돼서 뭐 개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실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이 석유 강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왜 원전에 관심을 가지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우디랑 인터뷰한 내용에서 보시면은 사우디는 이란의 핵 개발에 맞서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핵무기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핵무기를 개발을 하려면은 우라늄 농축액이라든지 핵연료 관련돼서 재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이 이 원전 수주를 할 가능성이 이제 희박하다, 좀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미국과 컨소시엄 형태로 지금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도 이제 핵을 가지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우디는 러시아의 손에 뻗쳤죠. 그리고 중국과도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국과의 손을 잡고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9월 19일자 기사 뭐라고 나왔냐면은 파키스탄이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네 안 받네라고 나올 정도로 경제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파키스탄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중국과 함께. 어디에 지원을 하냐면은 벨트앤로드에 지원을 한답니다. 중국이 추진을 하고 있는. 이게 되게 큰 의미가 있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원조를 받고 나서 파키스탄은 원래 9월 27일자 기준으로 이제 IMF 실무진과 만남을, 구제금융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데, 파키스탄에서는 이제 28일자로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이랑 사우디로부터 받은 원조가 도움이 된 거겠죠. 영향을 미친 거겠죠. 지금 정세는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러면은 이 파키스탄이 왜 중요한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1대1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보시면은 이게 1대1로에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과 이란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란이 여기 있고요. 중국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파키스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CPEC, China Pakistan Economic Corridor가 뭐냐면은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송유관을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송유관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이란의 석유가, 그리고 터키로부터 이란의 석유가 중국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송유관을 설치하고 매립하고
고속도로 인프라를 건설하는 게 이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이고요. 이게 1대1로 사업이죠. 그리고 이란의 석유가 터키로도 이렇게 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여기에 협력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중국 쪽으로도 공급을 하려는 거죠. 예. 그래서 러시아, 중국, 유럽,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이란에 대한 제재, 미국에서 제재를 원하고 있지만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잘 보시면은 파키스탄 밑에 인도가 있잖아요. 그럼 인도 입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표면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그 미국이 원하는 제재에 동참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참을 하기에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인도도 이렇게 이란으로부터 송유관 이렇게 매립을 해가지고 중국보다 앞서서 이걸 진행을 했었거든요. 인도는 이렇게 해서 이란에 대한 석유연료 의존도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다음으로 이제 유럽과 중국 간의 파리 기후 협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다시 한번 더 발표를 했고요. 9월 27일자. 그리고 다음에 10월 달에 있을 WTO 무역 협정에 있어가지고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 간에. 근데 유럽과 중국 간이 관계가 점점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서적으로까지 좋아진다기보다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이제 실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관계가 가까워진 거죠. 미국보다는 중국이. 이게 메인 빅뉴스입니다.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가 새로운 뉴 페이먼트 채널을 찾고 있답니다. 찾고 있는데 발표까지 했어요. 뉴 페이먼트 채널을.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동참하고 있는 나라가 유럽의 26개국,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예요. 그러면 유럽연합과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가 공용으로 사용할 화폐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이게 문서화돼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뭐 지금의 달러를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가상화폐가 될지 위안화가 될지 유로화가 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지불 시스템을 이 여러 국가들이 연합해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큰 위협을 느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진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경제에 대한 얘기보다는 군사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오늘자 조금 전에 영상 이거 제가 녹음하기 전에 이제 발표된 건데요. 뭐냐면은 코소보 세르비아에 있어가지고 랜드 스와프가 지금 미국이 지지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코소보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가두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굉장히 긴장감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지금 다 긴장을 발생을 시키면서 아마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만이나 홍콩, 티벳 그리고 뭐 시리아 쪽 계속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금 아시아 지역에 있어가지고는 필리핀이 이제 미국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타이완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심기를 계속 건들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그리고 미국은 홍콩에 또 항공모함을 보내면서, 구축함을 보내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긴장을, 남중국해 지역에 있어가지고 긴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개방에 홍콩 관련돼 가지고 고속 전철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23일 날부터 운행에 들어갔고요.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완에 무기를 수출하고, 그리고 또 하나 티벳 지역에 인권 유린, 중국의 인권 유린이 있다고 봐서 의회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입법화 시켜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관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시면은 China's bad behavior in Tibet에서 이거를 미국에서 입법했습니다. 미국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미국에서는 전략적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죠. 굉장한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 구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갈기갈기 찢어진 것처럼 중국에게도 이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시진핑이 가장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죠. 시진핑은 지금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경제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대륙의 민족들, 국가들, 인민들을 하나로 뭉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등이나 긴장을 야기시키게 되면은 어딘가에서 이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이가 얘기를 하죠. 우리는 중국의 패권에 도전할 생각이 전혀 없다. 너네가 1등 해라. 이런 식으로 왕이가 발표를 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건전하게, 안전하게 관계를 잘 형성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은 실질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미국한테 하는 얘기가, 야, 미국 너 전 세계 1등 해라. 1등 해. 하지만 나는 아시아 이 대륙에서는 내가 조금 이 지역 대장 확실하게 좀 가져갈게 라고 하는 게 중국의 이제 제스처인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이 바라볼 때는 단순히 중국이 골목 대장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머지않아서 이 발톱이나 이빨을 드러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질받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다음 달 10월 달에 있을 미중 안보 회의가 취소될 확률이 높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켓은, 증시나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인들 자금이 중국에 대한 러브콜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베어 마켓임에도 불구하고 펀드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가 2015, 16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들어갔고요. 올해도 많은 돈이, 상당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중국 본토에 자금을 투자하겠다라고 기관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올해는 수익률이 좋진 않죠. 수익률이 꽤 작년에 났었던 수익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잘렸는데 MSCI에서도 편입 비율을 5%에서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가 됐고요. 5%에서 25%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서 이 5%에서 20% 비중이 늘어나면서 늘어남과 동시에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 있는 이머징 마켓에 있는 비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외인들이 가지는 주식 비중이 그냥 시스템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무역 분쟁이 고조됨에 따라 가지고 중국은 또 시장 개방을 또 활발하게 한대요. 그러한 흐름에서 보시면은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은 런던과 상하이 증권시장 간에 이제 스왑 체결,
뭐 규모는 크진 않겠지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 뒤에 좀 잘렸는데 외국인들이 중국 본토에 자금이 계속 많이 들어갔다라는 기사예요. 그리고 이제 FTSE Financial Times랑 되어 있는 이 러셀 지수에서도 발표를 했죠. 중국 본토 주식 편입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15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면은 16조에서 17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최종적인 금액은 아니고 이렇게 시작하겠다라고 했어요. 상당한 규모로 들어가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주별 통화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출범할지가 관건이에요. 근데 워낙에 많은 국가들이 연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은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의 화폐가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던 역사가 없어요. 언젠가는 계속 이게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달러에 대해서 위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시면은 미국은 달러 가치 방어에 이제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처럼 얘기를 하면은 FOMC에서 발표를 하면은 거의 뭐 올라갈 확률은 거의 뭐 80% 90% 이상으로 올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상에서 영국과 일본이 강대국 눈치를 보는 게 그게 달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상당히 이제 친미이긴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워낙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영향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입지가 지금 되게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좀 되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는 경제 상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의 제재에 대한 신용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은 홍콩, 대만, 티베트 등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국 내에서 분열을 시키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는 성장 동력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경제성 이미 선진국 반열에 다 들어섰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가 뭐 2, 3%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중동 지역에서의 그 파급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CNBC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0% 이상이 중립금리 이상으로 지금 올린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중립금리가 약 한 2.25% 정도 되거든요. 중립금리라는 거는 이제 목표하는 금리겠죠. 목표하는 금리를 얘기해요. 그 미국이 이제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가는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이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릴 거라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제 제목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공성전의 선막을 알린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연합군이 뭐 중국과 러시아, 이란, 그리고 유럽연합, 여기에 사우디가 이제 참여를 할지 안 할지 고민하고 있는 뭐 그런 형국이고요. 그 거대한 성은 이 미국의 성이죠. 달러로 쌓아올린 이 성입니다. 그리고 공격은 뭘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흘러가는 거 보면은 조만간 어딘가에서 하나 좀 이렇게 큰 전쟁은 아니더라도 군사적인 움직임이 생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따져보면은 골드 ETF가 한 10% 정도, 그 정도에서 한 15% 정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중요한 두 국가,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브렉시트 내년 3월 달에 앞두고 있는데 찬스인 것 같아요. 사실상 현재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왔을 때 영국 같은 경우는
되게 조금 곤란한 상황이었거든요. 유럽연합으로부터는 뭔가 실리를 계속 취하고 싶은데 유럽연합에서는 워낙에 강력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과 중국의 이런 긴장이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이 브렉시트에 대한 그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기도 하고 미국이나 중국에서의 입장에서는 모두 뭐 이후에서 떨어져 나간 영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계를 원만하게 잘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죠. 하겠죠.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영국에게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이랑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하이와 런던 시장, 주식장 간의 스왑 체결리트까지 갔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일본 아베 같은 경우는 지금 3선 이번에 성공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이 지금 일본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활짝 웃고 있고요. 아베는 좀 비굴해 보이죠. 그리고 리커창, 중국은 무관심. 이 표정들이 지금 현재 저희 중국과 일본과 그 한국 간의 지금 현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선 성공했죠. 3선 성공하면서 이게 이제 중국에게는 이런 모습을 취했는데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죽지 않았다고 하면서 군함을 남중국해로 이제 군사훈련 이렇게 막 지금 보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일본이 동참을 하면서 되게 애매한 지금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이 아베에게 당선이 되자마자 무기를 더 사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베는 오케이 하면서 더 사겠다라고 화답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기존대로 하던 방식대로 미국의 바지끄댕이를 잡고 늘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오라기 잡는 심정으로 중국과 러시아에게 그리고 북한에게 손을 계속 뻗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되게 애매하죠. 이런 갈등 상황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긴장 속에서 이런 그림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저로의 찬스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잘 해결되었을 때 지금 저희가 뭐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뭐 금을 사거나 유가 ETF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저로의 찬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재밌어요. 이게 그냥 웬만한 영화 보는 것보다도 더 재밌고요. 지금 제가 여행 다녀오고 나면은 10월 중순쯤에 다시 영상 한번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되면은 또 많은 상황이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소보 세르비아부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일본과 홍콩, 티벳 이런 지역까지 계속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더 영상 올리기로 하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 사진만 보면 아직 정말 우리나라는 현재 외교 하나만큼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계속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